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일단 디지털 대성이랑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NH 사이버 결제를. 근데 뭔가 일단, 여기 좋다. 뭐, 이게 좋아요. 앞으로 좋을 거예요.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보여줘야 근거가 있어야 되죠. 뭐, 코인이랑 주식이랑 다른 건, 수급 주체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인도 있고, 뭐,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 주식을 추천하는 거고요. 뭐 주식이라는 건 결국 경제 가치를 추종하게 돼 있어요. 큰 그림으로, 거시적 관점으로 큰 그림으로 추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추종하고 있는 지점에 내가 그 기업이나 또는 종목 또는 어쨌든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경제 가치보다 또는 기업 가치보다 높으면 팔고 낮으면 사는 게 사실은 주식의 원칙이에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누가 보장해 주질 않아요. 주식은 BPS 기준으로 보장을 해요. 주당 청산 가치. 근데 어쨌든 그런 비율도 있고 뭐 등등등 한 주를 했을 때 얼마, 그죠? PBR이라고 하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저 PBR 뭐 1이면 1배, 1대1 동등하고 뭐 0점 몇이면 오히려 여러분들 기업을 청산했을 때 그걸 나머지를 돈으로 받을 수 있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코인보다는 안정적이다라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수급이에요. 음, 매집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예,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항상 꼭지점에서 하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상승하는 요 지점에 수급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급 주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세를 한번 줬는데 더 안 올랐어요. 전고점까지 찍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설거지냐 아니냐. 설거지란 말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설거지라는 거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물량을 던져요. 누구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는 차익 실현, 그죠? 순익을 실현하고 나서 차익을 실현하고 나서 엑시트를 하게 되죠. 그게 모든 주식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설거지라는 건 시세를 엄청 줬어요. 막 많이 간단 말이에요. 막 갔어. 요걸 누군가한테 넘겼어. 개미든 뭐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뭐 넘기겠죠. 뭐 기관 받아낼 수도 있고 외인이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 종목의 수급 주체는 개인은 사실은 수급 주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이 알아서 팔고 사고 하면 되니까. 근데 기관이나 외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량이 정해져 있고 그런 이제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팝니다. 한 번에 물량을 다 던지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엑시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원해서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어쨌든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설거지라는 건 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못해서 설거지 차트라고도 보통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털고 나갔다 세력이. 근데 저는 요거는 설거지 차트냐 아니냐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세가 나와서 매도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예, 뭐 외국인은 그날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죠. 하지만 물량을 봐야 돼. 연태까지 매집한 물량을 다 털었는가, 아니면 그 다음에도 털고 있는가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 시세가 나오고 두 날 파란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왔을 때 여기 보면 외인은 팔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외인을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기관이 다시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매수량이 늘어났어. 주가는 더 안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의 입장에서 볼게요. 내가 매집을 해서 얼마큼을 더 사야 돼.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죠? 내가 전체 사야 될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봅시다. 근데 내가 매집을 얼마 했는지는 몰라. 예? 근데 사실 여기서 기관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매집했다고 해서 100%를 매집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매집하지 않아요. 그러고 여기도 몇 번 조금씩 간을 보다가 대량 두 번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세가 나왔어요. 예. 갑자기 누군가 개인이 올리든 누가 올렸어. 외인이 올렸겠죠. 예, 뭐 올렸는데 그때 기관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다 털고 나갔다. 여기 있는 물량을 다 털었어 그날. 더 시세가 가고 뭐 연상을 갔어. 연상을 갔으면 기관 다 털었겠죠. 목표가 다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갔죠. 그러니까 이때 털고 다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 물량이 남았죠. 그럼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그때 털고 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먹을 걸 한번 먹고 나서 그 남은 물량을 턴다고 해서 설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매집했던 그 물량, 매수세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샀어. 매수니까 이건. 근데 무슨 뭐 지금 이건 에피타이저 수준이죠. 전식. 이제 우리가 정식을 먹으면 전식이 있고 원래 본식이 있고 후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식사를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시 전 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요거는 잠시 뭔가 시장의 교란이나 이런 오류로 인해서 좀 약간 힘들었다. 요 정도죠. 약간 힘들었다. 요 정도죠. 예. 지금 요거는 상당히 좋은 차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기관은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실적이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관이 우리보다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공매도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보다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는 게 그들은 정보력이 달라요.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 뭐 해서 정보력이 조금 뭐 오픈돼 있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들은 내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연구도 꾸준히 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를 유튜브의 정보를 그 사람을 믿던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정제되어 있는 정보들을 그들은 언제든지 내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니까요. 외인이니까. 그들은 그런 비용을 다 내요. 예. 유료 정보도 뭐 있을 수 있고, 유료 데이터도 다 유료로 만들죠. 예. 우리처럼 그냥 맨땅에 헤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다는 거는 이 수급이라는 건,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수급이 있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외인이 여기서 팔다가 여기서 사기 시작한 것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요. 보시면 전고점이 9,400원인데 전 전고점 뚫고 갈 거라고 봐요. 이 정도 매집량이면 저는 충분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 안 가더라도 얘네들이 목표한 목표가가 있으니까 그때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NH 사이버 결제 NHN 사이버 결제죠. 얘네는 간편 결제 기준이고 원래 여기 코로나 전에 여기서 놀던 애죠. 얼마냐 65,000원에서 놀던 애죠. 바닥이라고 해봐야 62,000원. 어쨌든 평균 단가로 65,000원, 64,000원에서 놀던 애죠. 그게 여기까지 하락을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하고 나서 저점을 뭔가 맞추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시세를 줬어요. 그러더니 너무나 좋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일도 54,000원 이하로 깨지면 제 가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54,000원 제일 좋은 건 52,000원, 3,000원이죠. 올자는 좀 모르죠, 그거는. 근데 그때쯤 오시면 분할로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모든 건 이제 수요인데,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외인들이 여기서 다 털었죠? 이거 사실 외인이 결국 요걸 다 하락을 만든 거고, 하락을 만들자마자 여기서 요 상승을 만든 건 누구? 기관. 자, 항상 말씀드리죠? 하락을 뚫고 올라가는 이 장대, 이 부분에 누가 샀냐? 얘 기관이 샀잖아. 그런데 사실은 누구는 외인을 보고 누구는 기관을 보라고 하던데 왜 갑자기 죽주님은 외인 볼 때도 있고 기관 볼 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기관 얘기를 하십니까? 4, 5월에는 기관 장세를 봐줘야 돼요. 왜냐 4, 5월에는 결국은 실적 장세로 가야 되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의 예측치는 기관이 제일 잘합니다. 물론 외인도 알겠죠. 하지만 기관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솔직히 안정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관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사실은 주식이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개 있죠. 실적이 동반돼야 된다. 결국은 무조건 주식은 실적 기준으로 가야 돼요. 기대감에 한 번 가고 실적에 한 번 가지만 결국은 실적이 동반돼야지 다시 간다. 더 크게 가죠.
기대감보다 더 크게 갑니다. 실적에 잘 받쳐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짜릿함을 주진 않죠. 왜냐하면 실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상이지. 현대차가 최대 실적에 나올 건 당연히 예상이죠. 현대차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네시스 그렇게 잘 파는데 뭐 당연히 최대 실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GV80 뭐 아이오닉 뭐 엄청 난리 난다잖아요. 기아차 최대 실적이겠죠, 당연히. 올해 내내 분기별로 최대 실적이고 2021년에 최대 실적을 찍을 게 현대차 기아차죠. 예, 기대감 애플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결국 그런 주들은 지금 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고 질질 매고 있죠. 근데 어차피 결국은 실적에 동반되면 그들은 갈 거다. 예. 그러면 그걸 누가 사냐? 기관이 알고 사는 거예요. 기관은 급등주 싫어해요. 예. 급등주가 나오면 보통 이 현상만 가도 다 팔고 나갑니다. 진짜로. 예.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먹었다고 목표가가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하냐? 거의 대부분 실적 중심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실적 중심으로 NH사이버결제나 대성 디지털 대성 같은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포트가 있으니까 가겠죠. 오늘은 사실은 땡큐죠. 오늘 개인만 팔고, 그죠? 기관하고 메인들은 조금 샀네요. 그죠? 그것도 최대 실적 할 수 있는 게 키움증권, 증권사죠, 증권사, 증권사. 오늘 여기는 외국인이 엄청 담았네요. 그죠? 근데 얘도 뭐 최대 실적일 거라고 하지만 밴드가 많이 안 남았어요. 아이고, 얘는 가봐야 요 정도, 그죠? 갈 거다라는 거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가봐야. 근데 어쨌든 얘도 최대 실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니까 키움증권.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베스트 주서증권 이런 것들 잘 가고 있으니까 이베스트 주서증권도 한번 오랜만에 할 건데 지금 요거는 이제 과매수 구간을 벗어났어요. 근데 외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여기보다 매수 포인트가 높잖아요. 금액 포인트가. 기관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얘도 결국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유지해주고 이렇게 한번 될 거다. 한번 다시 한번 갈 건데 엄청 갈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조금 갈 거다. 예. 이런 것들 예상하셔야죠.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디지털 대성이나 그 다음에 NH사이버 증권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여기서 사실은 키움증권이나 이런 거 이베스트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 마음에 들잖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사실 보시면 와 오늘 인터넷 진짜 느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인터넷을 뭐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세가 나왔는데 매도가 안 나왔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수익권이긴 하지만 아직 실현 소식을 안 했다. 그럼 얘네 목표가는 안 왔다. 그럼 왜 더 사지 않나요? 과매수 구간이에요. RSI 지표는 일단 과매수 구간. 여기가 70, 30인데 요렇게 지금 색깔 차 있는 거 있죠? RS 지표는 어렵잖아요. 여기 지표 가면 어느 증권사나 있어. RSI 지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물론 이것만도 있는 게 아니라 매물대 차트, 일목금명표 뭐 다 있죠. 이런 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고 RSA도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안 사는 거죠. 무리해서 안 사는 겁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과매수 구간이 조금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때 차트가 만약에 이 가격이라 할지라도 아마 외국인은 다시 사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매집이 안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뭐 비나텍도 요즘에 좋아서 요즘 수소가 다시 가려고 하고 있죠.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관은 다 팔 거 다 팔았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또 이것도 시소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한 번도 안 갔어요. 가려고 시세를 줄 때 부러뜨려 올라갈 때 그때 매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이고 기관이면 한다. 근데 수소가 요즘에 또 테마가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갈 거고 어쨌든 뭐 DK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JK 히터라든지 요즘에 다 바닥이죠. 볼까요? DK가 이것도 뭐 그죠? 차트가 너무 아름답네요. 조정 왔으니까 다시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JK 히터 이케가 아닌가?
JNK. 죄송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좀 시세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 조금 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이걸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그 다음에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이것도 좀 바닥이고. 그죠? 언젠가 다시 가겠죠. 5G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하고 있는 휴대폰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닥인 주식을 갖고 엉덩이 무거운 주식들을 가지고 들고 있으셔도 되죠. 언젠가 올해 안에 가겠죠. 예, 5G. 예, 그 다음에 휴대폰도 하반기에 가겠죠. 예,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4월 5일 이벤트를 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 아, 너무 길어졌다. 죄송합니다. 요건 다 잊어주시고, 예, 오이솔루션, DK랑 이런 건 잊어주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대성하고, NH 사이버 결제죠. 예. 꼭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셨다가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16분이나 쓸데없는 걸 많이 했네요. 결국은 이 두 종목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